안녕하세요. 인생의 조각들을 따뜻한 목소리로 엮어가는 시간, 인생 그렇게 말하다입니다.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간단한 말이 아니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보내고 밤에 눈을 감는 일상이 어느 날은 아무렇지 않다가도 어느 날은 버거워지곤 합니다. 특히나 누군가를 떠나보낸 후라든지 삶의 의미를 놓아버릴 뻔한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요. 그렇게 힘들면 그냥 쉬어. 내려놔.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정작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를 쏟고 있는지 모른 채 쉽게 던져지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대단하거나 눈부시지 않아요. 누구나 겪었을 수 있는 아주 보통의 하루들입니다. 하지만 그 보통의 하루 속엔 매 순간을 견뎌낸 치열한 생의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도 살아낸 하루입니다. 흘러간 하루가 당신에겐 어떤 의미였을지 천천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연 1.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 그날은 달력에 아무 일정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시간도 평소보다 늦었고 일어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죠. 식탁엔 어제 남은 밥과 김치뿐. 누군가와 먹는 식사가 아니라는 건 왜 이렇게 쉽게 목이 메일까요? 커피를 내리려다 말고 커피포트를 바라보던 시간이 10분쯤 됐을까요? 그냥 그런 하루였습니다. TV를 켰지만 소리는 시끄럽고 내용은 도무지 머리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껐고 그 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다 하루를 다 썼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이웃이 몇 번이나 지나쳤지만 그 누구도 제 문을 두드리진 않았습니다. 혼자인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만큼은 그 익숙함이 참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 같아서 괜히 서러웠고 내가 사라져도 세상이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아. 그게 참 서글펐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웠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오늘도 숨은 쉬었네. 이 하루도 참아냈네. 그 말 한마디가 참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더군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연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그 하루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무채색의 아침, 말 없는 식탁, 그리고 정적 속의 하루. 우리의 삶에는 그런 날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는 날, 누구의 안부도 들리지 않는 날, 창밖의 풍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한 날. 그런 하루를 그냥 흘려보냈다는 것, 어쩌면 그건 아무 일도 없던 하루가 아니라 가장 큰 싸움을 조용히 치러낸 하루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뤄야만 의미 있는 하루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대단한 하루라고. 우리의 하루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조용했던 하루가 가장 용기 낸 하루였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연이 할머니의 비밀통장. 사연자 김영주님. 작년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리를 하던 중 오래된 서랍장 맨 아래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랗게 바랜 우체국 통장이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펼쳤는데 그 안엔 놀라운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시작된 아주 작은 입금들, 3만원, 5만원, 가끔은 만원, 그리고 한 달을 건너뛴 흔적도 보였죠. 특이한 건 그 옆에 적힌 메모들입니다.
영주 생일, 영주 첫 출근, 영주 힘들어하던 날. 세상에, 어머니는 제가 살아온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그 작은 통장 안에 차곡차곡 쌓아오셨던 겁니다. 한 줄짜리 메모들 속에 그때 나눴던 대화, 표정,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애는 요즘 힘들지 않냐? 뭘 좀 사주고 싶은데 나도 사정이 안 좋아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손엔 늘 뭔가를 감추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 통장을 들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 돈은 크지 않았지만 그 속엔 제가 미처 몰랐던 사랑의 기록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 후 저도 하나의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손녀의 이름으로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아이의 순간들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기록으로 남겨지곤 합니다. 우리는 자주 엄마는 표현을 잘 못하셨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분들은 다만 표현의 방식이 달랐던 것 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돈, 작은 메모, 작은 정성.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어떤 말보다 크고 깊고 단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낸 하루들이 누군가에겐 그토록 소중한 의미가 되었음을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때때로 그 순간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른 뒤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빛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아낸 하루들이 결국엔 사랑의 근거가 되어 다시 다음을 살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걸 이 사연이 말해주네요. 사연 3. 그날 라면이 짰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처음 맞는 겨울이었습니다. 이불 속에 웅크려 있다가 일어나 주방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는 한산했고 마음도 그랬어요. 마침 마트에서 세일하던 라면이 하나 남아있어 물을 올렸죠. 팔팔 끓는 소리에 괜히 마음이 조금 덜 척척해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뚜껑을 덮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너무 조용했어요. 라면이 익는 동안 얘기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게 쓸쓸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전엔 남편이 야, 너무 불지 않게 얼른 갖고 와. 단무지도 꺼내고 툴툴대며 부엌으로 나오곤 했는데 그날은 오직 저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라면을 먹는데 그게 왜 그리 짜던지요. 정말 스프를 많이 넣어서 짰던 건지 눈물 때문에 그런 건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젓가락 또 한 젓가락 조용히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없이도 내가 이렇게 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또 하루를 보내는구나.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날 라면 한 그릇은 제가 혼자가 된 삶을 처음으로 삼킨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죠. 아무 일도 아닌 듯한 어떤 한 장면이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질 때 어쩌면 라면 한 그릇이 가장 진한 이별의 맛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라는 건 때로 그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울게 합니다. 말없이 끓는 냄비 앞에서, 조용한 식탁 앞에서 당신이 흘린 눈물의 이유를 누군가는 모를 수 있겠지만 당신만은 알죠. 그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외롭고 그럼에도 얼마나 잘 견뎌낸 하루였는지. 혼자 먹는 한 끼 속에도 사는 일이 있고 사는 일 속엔 사랑이 남아있다는 걸 이 사연이 조용히 알려줍니다. 쉬어가는 글. 그저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던 날. 우리는 매일 괜찮은 척을 합니다. 웃어야 할 자리에서 웃고 묻고 싶지만 참아야 할 질문은 꾹 삼킵니다.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그럭저럭 잘 지내요. 그 말들이 익숙해서 진짜 내 감정은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날은 그저 누워 있어도 되고 밥을 거르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 하루를 견딘 당신은 이미 잘 살아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말 하나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 그렇게 힘든 하루를 살아낸 당신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 말 한마디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조용히 당신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봅니다. 사연사 남편의 운동화. 남편이 쓰러진 건 퇴직한 지 2달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고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산책도 하자며 서로 약속했던 때였죠. 남편은 평소에 걷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침에 운동화 신고 나가 시장 한 바퀴 돌고 공원 벤치에 앉아 볕 쬐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쓰러졌고 그 길로 다시는 걷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마당 한켠에 벗어놓은 운동화를 도무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한쪽 닳아 빠진 밑창, 구겨진 뒤꿈치, 그리고 푸석푸석해진 끈. 그 모든 게 그 사람 그대로였거든요. 비 오는 날이면 혹시나 젖을까. 마당에 덮개를 씌웠고 눈 오는 날이면 괜히 한번 닦아주고는 괜찮냐고 말을 건넸습니다. 누가 보면 미쳤다고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에게 그 운동화는 남편의 숨결이 체온이 남아있는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운동화를 신을 사람도 없고 어디 갈 길도 없지만 그 운동화 덕분에 저는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진 않겠지만 그 사람과 함께 컸던 기억은 제 마음 안에서 언제까지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간다는 건 사랑했던 이의 자취를 기억 속에 품고 남은 날들을 꾸려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물건, 어떤 장소, 어떤 소리 하나에도 그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죠. 가까운 이의 죽음은 하루아침에 세상을 뒤엎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그 이후의 고요한 날들이에요. 익숙한 물건 하나에, 바람 한 점에도 그리움이 휘몰아치니까요. 운동화를 버리지 못한 마음, 그건 집착도 미련도 아닙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에게 건넬 수 있는 마지막 애틋함. 그래도 우리는 그 기억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니까요. 사연 5. 따뜻한 국 한 그릇. 사연자 윤진수님. 몇 해 전 폐지를 줍다 넘어지신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하고 강단 있던 분이라 병원에서도 간병인도 못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내내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첫날 저녁 도시락을 사서 같이 먹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물으시더군요. 국은 없나?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국 끓이던 분이 자기 몸도 못 가누면서 국이 없냐는 말을 하시다니. 다음날 새벽 병원 옆 자취방에서 작은 가스버너에 국을 끓였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간장을 조금 넣고 마늘을 다져 넣으며 마치 초등학생처럼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그리고 점심시간 보온병에 담은 국을 들고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어머니가 한참을 바라보다 작게 웃으셨어요. 진수가 다 컸네. 엄마 국도 끓일 줄 아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못다한 효도가 한꺼번에 터진 듯 국자를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건강히 퇴원하셨고 매주 국을 끓여드리고 있어요. 그 국은 미역국일 때도 있고 된장국, 푸거국, 때론 맑은 계란국도 되지만 그 안엔 늘 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루는 제가 어른이 된 날이었습니다.
국 한 그릇의 무게가 이토록 묵직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는 어릴 적 누군가 차려주는 밥상 위에서 자랐습니다. 그 밥상 위엔 수고로움, 사랑, 인내, 그리고 말 없는 위로가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그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됩니다.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받아온 것들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를. 살다 보면 그냥 지나쳤던 국 한 그릇에도 세월이 있고 기억이 있고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숟가락씩 마음을 나누며 오늘을 살아내고 있죠. 오늘 우리는 그래도 살아낸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흐르는 시간을 견뎠고, 누군가는 사랑했던 이의 흔적을 품었고, 또 누군가는 작고 따뜻한 한 그릇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견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하루를 묵묵히 살아냈다는 것. 살다 보면 크게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당신은 오늘도 위대한 일을 해낸 겁니다.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당신의 삶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곳은 인생 그렇게 말하다였습니다. 우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